군주론의 저자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전쟁을 시작할 때는 마음대로지만 마지막은 빌어야만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격언인데요. 전쟁을 끝낼 시기를 놓친 러시아는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는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추방시키며 체코를 대신해서 선출했고, 러시아 재무부는 올해 GDP가 예년에 비해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성과가 고작 2달 만에 무너졌다는 통탄스러운 발표를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숨기고 칠러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중국의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우크라이나군이 무려 70년 된 폭탄을 재활용하여 폭격을 가했고 러시아군을 국경 너머까지 밀어내는데 성공했다는 놀라운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구권 무기가 전선에 완전히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 승리를 따내고 있는지 전황 소식들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마리우폴의 마지막 거점인 아조우스탈 공장지대에서는 우크라이나 국기가 개항되며 이곳이 우크라이나의 땅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칠러 언론은 마리우폴 방위군이 공장지대의 벙커에 숨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우크라이나군 병사의 헬멧캠을 통해 교전 영상이 공개되었고 아직까지도 이곳의 시가전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은 지난 8일 모두 대피를 완료했지만 병사들은 영토를 내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리나 베레슈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곳에 1000여 명의 병사들이 남아있으며 그중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 고위관리는 러시아군이 정밀 유도 탄약을 빠르게 소비했기 때문에 명중률이 떨어지는 구형 재래식 폭탄에 의존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로 인해 마리우폴 시내는 그야말로 폐허로 변해버린 상황입니다. 대신 러시아군은 낮은 명중률을 보완하기 위해 공격의 빈도를 늘렸고 지난 24시간 동안 총 34건의 폭격을 감행했는데요. 마리우폴 방위군에 의하면 지하 벙커까지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아조우스탈 공장 1층과 2층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생활하는 방법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것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진격 속도에 박차를 가하며 더욱 빠르게 영토 수복에 나섰습니다. 그중 제일 돋보였던 것은 하르키우 전선이었습니다. 회진격을 이어나가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북동쪽의 5개 마을을 해방시키는 데 성공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 철수했다고 발표했고 전승절 행사에서 항공기 비행이 취소된 이유 역시 국경선이 위험해졌다는 판단하에 항공기들을 전선으로 배치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현재 T-90A 전차와 T-90M 신형 전차를 무장해 하르키우 방위군을 상대하던 러시아 제1전차군 소속 제27근위 차량화 소총병여단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루스카로조바 마을을 통해 탈출하려던 잔당은 다리를 건너던 도중 추격해오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당해 강으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대로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북부의 전투를 마무리 짓고 이지움 전선으로 남하하게 된다면 러시아군은 양쪽으로 둘러싸이는 형국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은 이지움에 더욱 증원을 보내야 할지 아니면 물러서야 할지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데요. 만일 지금처럼 보급선을 강화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만을 시도한다면 최소 20개의 대대전술단이 포위 섬멸되는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이지움 전선으로 병력을 옮기는 작업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54기계화 여단은 좁은 도로에서 일렬로 이동하는 러시아 기갑부대를 포격해 이동을 저지시킨 바 있는데요. 동부 전선의 주요 도로는 모두 우크라이나 포병부대의 감시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병력의 이동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 꾸준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전과는 우크라이나군의 사기가 오르는 원동력이 되면서 공격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동부 전선에 미국이 지원한 M777 155mm 곡사포가 등장했다는 것도 우크라이나 포병부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부대는 M777 곡사포와 정찰 드론의 복합 운용을 통해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초탄으로 적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식으로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전쟁의 1등 공신은 드론 부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드론 운용 방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전술을 활용하며
러시아군을 공포에 빠뜨렸는데요. 방금 보신 영상은 바이락타르 TB2 드론 같은 무인 공격기가 아니라 원래는 공격 능력이 없는 소형 드론의 습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1950년대에 생산된 RKG-3 대전차 수류탄에 3D 프린터기로 인쇄한 날개를 달고서 소형 드론에 장착해 러시아군에게 투하하는 방식으로 기습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이러한 전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업용 드론과 구형 수류탄을 재활용해 사실상 종이값밖에 들지 않았다는 놀라운 가성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드론이 격추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군이 입는 피해는 거의 없고, 그렇다고 무시하자니 전차 상부를 단숨에 파괴할 수 있는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어 러시아군은 이를 대처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는데요. 이는 러시아군의 무인기 활용 방식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효율적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공군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뚫어내기 위해 투폴레프 141 정찰용 무인기를 미끼로 사용하면서 공중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는데요. 투폴레프 141 스트리즈는 매일 격추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오를란식 같은 소형 무인기가 아니라 최대 순항속도 시속 1000km에 작전고도 6000m라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중거리 전술정찰 자산이었습니다. 물론 80년대부터 운용해온 낡은 기체를 써서 방공망을 뚫어내는 데 성공했다면 잘 활용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요. 다만 러시아 공군이 전쟁 개시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해서 미끼까지 써야 하는 지경에 다다른 것은 부풀려진 러시아 군사력의 실체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대변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작전이나 전술뿐만 아니라 러시아 보병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는데요. 얼마 전 러시아군을 패퇴시키면서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매복에 대비해 참호를 시찰하던 우크라이나군은 참호 안에서 매우 충격적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Так вот, к чему я веду? О том, что говорил, что мы тут нашли. Та-дам! 직접 상대하는 우크라이나군은 물론 이번 전쟁을 분석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조차 군의 기강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민가에서 훔친 세탁기가 버젓이 전선에 나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할 지경이었는데요. 이러한 실체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상황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여론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신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중국과 결탁하여 인터넷상의 칠러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소위 댓글 부대를 운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중국은 부차에서 일어난 사태가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고 한다거나 우크라이나가 코로나19를 개발했다는 등의 거짓 선전을 통해 칠러 정서를 인터넷상에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구글의 제재로 인해 유튜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러시아는 칠러 여론을 더욱 확장시킬 방안으로 루튜브라는 새로운 동영상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루튜브는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의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받아 접속이 차단되었고 복구하지 못할 만큼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손을 내민 국가는 중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에 위치한 칠러 국가 벨라루스에서는 수많은 군사 장비가 국경으로 옮겨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수도 키이우를 포위하고 있던 러시아군이 후퇴한 뒤로 지금까지 잠잠하던 벨라루스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이후 다시금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벨라루스군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특수부대까지 이곳으로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벨라루스 측은 폴란드에서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는 나토군에 대한 우려 때문이며 북부 일대에 남아있는 2만 명의 우크라이나군을 견제하기 위한 방어적 대응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수도 키이우를 방어할 병력을 남겨놓는 것은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에 이 말을 과연 어디까지 믿어도 좋을지 알 수 없는데요. 갑작스럽게 러시아가 벨라루스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고 생산까지 돕겠다고 밝힌 데 이어 벨라루스군이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움직임을 보인 것은 전승절 행사 당시에 양국 간의 모종의 거래가 오갔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잠시나마 안심하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북부 일대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종전의 소식을 전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